말씀이요. 일단 앉으시죠. 네, 네. 아, 제가 주보를 안 갖고 올라와 가지고 제 순서를 지금 제가 잘 좀 착각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정말 반갑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가지고 고향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종암교회에 오면 고향이 이런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참 푸근하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유치원에 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뜨거운 청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하나님과 이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밤을 지새면서 교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새벽송 돌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또 같이 찬양도 너무 열심히 했었고요. 또 청년부 사역하면서 각기 있는 직장에서 또 대학 캠퍼스에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참 울고 웃고 그랬던 시절들이 참 생각이 납니다. 고3 때 제가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전혀 모르셨죠? 크게 방황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의 이 복음 메시지와 또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그런 때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삶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서 지금까지 영혼들을 계속 도우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암교회가 저한테 이렇게 참된 인생이 시작된 그런 곳이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저의 신앙이 성장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종암교회에 제가 와서 오늘 이런 내용을 나누게 돼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죠. 자고 나면 신세계를 사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편리함들을 제공해주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제가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냥 좋아해야 할 것이냐,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는 이 기술 발전의 트렌드를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 주일과 달리 저도 주일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낯선데요. 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달콤하게 듣고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너무 이렇게 지루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합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전만 들으시면 30%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오후에 꼭 계셔야 돼요. 예.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한 가정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내일 모레. 예. 가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 만능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술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신앙을 견고히 하면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기술들을 지혜롭게 선도하고 누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일반 전공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부에서 전자공학을 하고요. 석사 과정에서는 반도체를 전공을 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통신 시스템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이제 ICT 분야에 계속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했지만 제 안에 내적 갈등이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였어요. 제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이것도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티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의 내면은 뿌리째 흔들리는 그 2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제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저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됐어요. 그 후에 계속해서 영혼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은요, 세상에서 발전하는 기술과 학문이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저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죠.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신앙과 세계관이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함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도 나눴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운전? 운전 중 스마트폰? 네.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말하기 어렵죠.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운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운전을 잘하고 있을까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까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운전은 안전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은 뭘 하고 있나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새끼 오리들을 쓰다듬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여인의 모습과 과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 던져지는 아름다움과 편리함에 취해 있어서 돈보다 더 귀한 우리의 가치들이 흔들리거나 삭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가져올 그 변화의 규모와 깊이가 너무 크고 심각한데 반면에 우리 각각의 개인과 사회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IT 분야를 공부하고 종사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문제는 한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까 읽지 못했던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네, 세상이 던져주는 휘황찬란한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휘청거려서 그것의 영향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지금 꽉 붙들고 계셔야 돼요.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꽉 붙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4차 산업의 흔적들을 살피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것이 가져오는 우리 삶의 변화와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짧은 동영상 2개를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You are watching Cold Fusion TV. Hi, welcome to another Cold Fusion video. In the last robotics episode, we took a look at the most realistic robots in terms of strictly interaction or movement. Now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juicy stuff. In this video, we'll check out the cutting edge of 3 categories: robotic dexterity, versatility, and overall innovation. Let's begin with dexterity. When it comes to robotic dexterity and athleticism, there's no one doing it better than Boston Dynamics. The company, now owned by the Japanese firm SoftBank, was founded in 1992 and has since risen to become the leader in robotics. Atlas is a 6-foot humanoid robot that's been designed for search and rescue. Its abilities include navigating outdoor rough terrain and manipulating its environment. In order to see, Atlas is equipped with stereo cameras and a laser rangefinder. The robot is so advanced that it can now do some tasks that I'd say most humans couldn't. This includes successful backflips. When released in 2013, Atlas was an absolute breakthrough in humanoid robotics, as it could easily walk on uneven surfaces and even snow-covered terrain, and it can get up when knocked over. This is something that the previous generation of humanoid robots couldn't manage. Maybe to put some minds at ease, the Department of Defense has stated that it has no interest in using this robot for offensive or defensive warfare.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작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영상인데요. 여러분 저것을 보시면서 뭐 영화에서 워낙 로봇을 많이 보셔가지고 되게 아직 원시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아까 그 과일 껍질, 얇은 껍질 벗기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거보다 잘 벗기실까요? 로봇을 이야기할 때 그 개발자들한테 큰 숙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발로 걸을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처음에 만든 사족 보행하는 로봇계, 그게 전투에도 투입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에도 그 원전 속에 들어가서 조사하는데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뭐였냐면 이 손가락으로 아까 달걀 집는 거 보셨죠? 여러분이 달걀을 집으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기능으로 보이시잖아요. 이거가 굉장히 개발자들의 숙제였습니다. 2 손가락으로 달걀을 집는 거. 이것을 하려면 힘의 조절이 굉장히 미세하게 잘해야 되고, 이것을 꽉 쥐면 깨지잖아요. 살짝 쥐면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이 사람 손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잘 움직여야 돼요. 이런 숙제가 이미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또 아까 댄스도 하지 않습니까? 이족 보행이 왜 문제였냐면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해결이 됐죠. 달리기도 하고. 아까 울퉁불퉁한 눈길 걸어가는 것도 보셨죠? 이제 로봇의 시대가 곧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그 인간 같은 로봇에 대해서 추가 영상을 테슬라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아시죠? 테슬라의 CEO죠.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생산을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서 가격은 $20,000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발표를 할 때 언제 생산을 할 거고 가격이 얼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용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용화한다는 건 원하는 고객들의 손에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2025년에서 2028년 4년 남았죠.
예. 그거보다 어쩌면 빨라질지도 모르는데 2만 달러 정도 되는 로봇 차 가격보다 쌉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정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먼 얘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이거는 뭐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불과 3, 4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중심 이동과 손가락으로 달걀을 잡는 게 과제였어요. 불과 3, 4년 전에. 근데 이제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제 사람 곁으로 올 것입니다.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피부와 같은 것을 이미 만들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발전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AI의 능력이 사람의 뇌를 초월했다라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제가 3, 4년 전에 대학원에 가서 특강을 하고 산업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할 때만 해도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었어요. 4차 산업이라는 거 단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했을 때입니다. 불과 3, 4년 전에. 근데 여러분들 요새 TV에서 너무나 많이 AI라는 단어들이 쏟아지니까 아마 이미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식상한 단어가 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도 4월 10일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JTBC 사건 반장에 나왔던 겁니다. 네. 너 냄새나? 라고 놀리자 로봇이 뭐라고? 라고 반응하는 그 기사입니다. 로봇이 화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저 원래 설교 목사님 요새는 짧게 합니다. 30분밖에 안 하는데 네. 청년부 때는 4시간까지 했었어요. 네. 요새 얼마 전에 챗GPT 열풍이 불었죠. 챗GPT라는 말도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초에만 해도 대학원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한 숙제인지 챗GPT를 이용해서 한 숙제인지를 어떻게 내가 구별해서 채점을 해야 되냐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2월 17일, 한 6개월 전이죠. 딱 6개월 전이에요. 그때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걸 공개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네. 한 문장을 입력하면 고퀄리티의 영상을 뚝딱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영상을 AI가 만들어주는데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현실인지 AI가 만들어놓은 장면인지 구별이 어렵다라고 할 정도죠. 이 말은 뭐냐면요. 창작의 영역까지 AI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2019년 5월에 TVN 스토리에서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죠. 김상욱 교수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복제인간 지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분이 얘기 안 했어도 사실은 저는 많이 듣고 있었어요. 네. 기술이 지금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네. 유전자 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육체를 강화하는 기술들을 내놓고 있어요. 인간 복제라는 말이 정말 대담하게 나오고 있고 BMI라는 말이 있어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요. 사람의 뇌와 그 기계를 연결해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길 거고 교회 안에서 생길 겁니다. 불과 정말 3, 4년 전 제가 강의할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다가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연구원들조차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가 생소한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가 됐죠. 아니, 들어본 단어가 됐죠. 아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느끼시나요? 이미 맛보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는 잘 모르는데 어느새 조금씩 맛보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실 때 물론 젊은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처음일까요? 기술의 발전이 내 피부에 와닿았던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컴퓨터가 지금은 없으면 못 살죠. 예, 컴퓨터라는 게 세상에 나왔던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비로소 그 지금 말하고 하는 PC,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그때 나왔습니다. 8비트짜리. 지금으로 보면 컴퓨터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이 나오기 전과 후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4년입니다. 30년 전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손편지 다 썼어요. 손편지로 사랑 고백하고 손편지로 안부 묻고 군인들한테 위문 편지 쓰고 인터넷이 딱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들이 지구촌이 내 이웃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자료도 내가 검색할 수 있게 됐죠. 별로 여러분들 그때 놀라지 않으셨나 봐요. 휴대폰 기억나십니까? 유선 전화만 있다가 휴대폰이 1996년도에 이제 서비스가 준비돼서 우리나라에는 97년도에 모바일 서비스가 시작했습니다. PCS라는 서비스가. 그거 나오고서는 좀 편함을 많이 느끼셨죠? 예, 마치 초월하셨던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네,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예, 자녀들이 방에 들어서 몰래 전화할 수 있었어요. 예,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기억하시겠죠?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도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스마트폰이 뭔지 아세요? 애플의 아이폰 3GS 모델. 3GS 모델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이 나타나기 전과 후가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삶의 현장에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스마트폰이 딱 제 손에 쥐어지니까요. 아침 6시고 밤 12시고 계속 그걸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써서 보고를 해야 되고, 예, 카카오톡이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2010년. 카카오톡은 여러분들 너무 친근하시죠? 없으면 못 사시죠?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하냐면 내 남편과 따로 자도 스마트폰하고는 따로 잘 수가 없어요. 네. 부인은 저 방에 자도 스마트폰은 나랑 같이 자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스마트폰 뺏어가면 난리 날 거려? 우리 자녀들한테서. 남편 스마트폰 몰래 풀면은 요새 큰일 나잖아요. 카카오톡이 처음에 2010년에 서비스 시작하면서 문자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모 통신회사가 그 문자 서비스로 1년에 매출 1조를 올리던 서비스예요. 그래서 매출 그 당시 1조예요. 여러분 2010년도 매출 1조예요. 매출 1조짜리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왜? 딴 회사에서 공짜로 서비스를 하니까. 그때 거기 카카오톡으로 다 몰려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쓰시죠? 카카오톡.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못 나오시죠? 묶여가지고. 카카오톡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선물도 주고받게 하고 이모티콘인가도 하고 이제 은행도 해요. 돈도 주고받고 해요. 카카오톡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난 안 하고 싶은데 카카오톡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요. 정말 어떨 때는 던져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것은 변화 혹은 혁명 이런 단어로 모자라는 것들이었어요.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세상의 판이 바뀌는 거였죠. 이 차원이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오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요. 인간 관계의 방식이 바뀝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사회가 나아가는 진화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전까지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적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뭔지 아시죠?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예.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지금 창조적 쓰나미를 가져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내가 너무 삶이 편해지니까. 전기기관이 나온 게 1차 산업이에요. 전기가 나온 게 2차 산업이에요. 컴퓨터가 나온 게 3차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적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과는 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자신의 당면한 현실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히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이 됐어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변화가 훨씬 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폰도 몰랐던 시대니까. MZ세대는 스마트폰하고 함께 자라간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요? 안 들려요. 미안합니다.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를 지칭하는 아주 유머가 있는데요. 이 알파 세대는 아이 신생아가 딱 태어나서 하는 첫 번째 단어가 엄마가 아니고 시리다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 안드로이드 폰으로 말하면 빅스비에 해당하겠죠. 시리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시리가 대답했어요? 제가 저렇게 똑똑하다니까요. 네.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자라난 세대, 이 알파 세대들, 그리고 그 전 세대, MZ세대, 스마트폰하고 굉장히 친숙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동고동락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판이 바뀌는 변화가 다가오는데 우리들은 정말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뭐 VR, AR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게 이제 요새는 MR, 뭐 XR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현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보이는 모습과 가상현실을 같이 그냥 동시에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보면은 막 컴퓨터한테 이게 막 파일 찾아갖고 탁 던지면 답을 탁 찾아서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정보원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건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분석된 자료가 정보가 딱 그 사람의 안경으로 탁 전달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 그걸 MR이라고 합니다. Mixed Reality.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죠. 우리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보면서 잘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 정말 생명 같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관심 없이 살으셨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제가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2시간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 기술자들한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아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세요. 4차 산업혁명은요, 그 클라우스 슈바프라고 하는 그 세계 경제 포럼 협회 회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의 기조 연설에서 처음으로 꺼낸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경제적인 생산성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동시키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키워드 3가지가 있어요.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 이겁니다. 초연결성은 뭐냐면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한 7, 8년 전에 IoT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예. 혹은 IoE라고 만물 인터넷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거고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지능화, 네, 초지능화에 딸려 들어오는 단어들이 빅데이터. 몇 년 전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뉴스에서 막 계속 나왔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정보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을 빅데이터를 가진 지능이 뭐냐면 인공지능 AI가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세상에서 점점 똑똑해질 수밖에 없죠. 알파고가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낙관하는 사람, 비관하는 사람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요 기술이 그렇죠. 로봇공학, 유전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 지금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에 쓰이는 기술이에요. 예. 플랫폼, 그다음에 무인 운송 수단, 무인 자동차, 예, 무인 자동차, 신소재,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화두가 되는 기술들입니다. 요즘에 그 도심 항공기라는 게 우리나라도 서비스 하려고 그러잖아요. 개인용 항공 택시, 예, UAM이라고 그러죠.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다음에 로봇 택시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 아니고 아예 그냥 차 자체가 로봇이에요. 거기 타고 그냥 어디 가자 하면 데려다주고, 예, 이런 겁니다. 융합화는 제가 이 바이오 프린팅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 뼈를 제작을 한다고 쳐보세요. 예, 제작을 할 겁니다. 예, 먼 일도 아니고 신기해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장기를 제작을 할 거예요. 3D 프린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걸 제작합니다. 3D 프린터라는 것이 작동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몸에 필요한 장기를 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프린터니까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전자공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재료가 어떤 재료가 쓰여지는지 재료공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물학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몸에 가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유전공학이 들어가야 돼요. 의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학문을 가지고서 산업이 발달하는 시대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산업 간에 이렇게 장벽이 쳐져 있었어요. 산업 간에 넘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사업도 이 사업 부문 간에 다른 사업 부문의 사업을 넘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것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데 융합화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만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무엇들이 먼저 다가올 거냐를 2015년 9월 달에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어젠더 카운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의 ICT 경영자 및 전문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일반인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해서 발표한 결과가 이건데 지금 9년 전이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이런 확률로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물론 이 확률이 지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보세요.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 여러분 스마트폰이 화면이 커지니까 좋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무거워지니까 싫다고 그러죠. 아 이제 갖고 다니기 싫은 거예요. 몸에 넣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예. 최근에 이렇게 손목에 감는 스마트폰도 어느 회사가 발표했었죠. 예,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 롤러링 디스플레이는 2002년도인가 3년도에 제가 미국에 컨퍼런스 갔을 때 거기서 발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둘둘둘 많은 디스플레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막 상용화한다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자, 독서용 안경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될 거다. 이건 이제 10%로 봤는데 아마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올해 1월 19일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것을 사전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키 고글 같이 이렇게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가상현실이 동시에 화면이 띄워지는 이런 장비예요. 이걸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고글 형태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죠. 이것이 지금 그래서 안경 형태로 지금 또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경 형태로. 이런 안경을 보고서 딱 이 마이크를 보면 저 마이크를 보는데 마이크에 대한 정보가 옆에 딱 뜨는 거죠.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될 거다가 89%였어요. 네. 여기가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여기만 끌 수 있나요? 그러면 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다음에 AI가 기업 감사의 30%를 차지할 거다. 미국의 로봇 약사가 등장할 거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 2014년도 5월 21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홍콩 투자 금융사 중에 Deep Knowledge Ventures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금융 투자사, 투자 금융사. 여기에서 2014년도에 인공지능 바이탈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사로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 예. 그 벌써 10년 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생산할 거다. 간을 만들어서 이식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예측이 됐어요. 2014년도에 베이징 대학교 제3병원, 예, 이제 중국에 있는 실제 대학병원이에요. 거기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척추뼈를 이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있고 지금 저렇게 예측을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곧 다가올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도 언급되면서 추진되는 분야는 뭐가 있나요? 드론은 이미 여러분들 이미 우리 같이 사는 것 같이 생각되시죠? 군사 로봇. 지금 이게 전쟁에 동원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무인 자동차, 뭐 텔레프레젠스 로봇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로봇이에요. 장거리 연애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기업은 소비자의 그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정보화한 다음에 자기들의 수익을 창출해요.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검색창을 열면 막 알아서 막 띄워주잖아요. 예, 벌써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돈을 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트랜스휴먼, 인간과 기계의 혼성체라는 겁니다. 뭐 이게 처음에는 원시적으로 될 수도 있죠. 보철 형태로 아니면 수트 형태로 보조기구처럼 이렇게 되다가 뭐 아주 세련된 거 생각하면 뭐예요? 아이언맨의 수트?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원시적인 거다. 예. 예. 여러분들의 손상된 부분들을 부품 교체하듯이 교체하면서 기술을 이용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디까지 교체해야 될 건가? 사실 이런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으니까 무조건 돈 주고 사 먹지 마시고 어디까지 사 먹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생을 합니다. 지옥에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영생하면 천국에서만 영생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뵙는데 꼭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기술을 내가 삶을 고귀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 분별해야 됩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 로봇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이 생기게 나올 거예요. 마냥 개 모양으로 만들면 우리는 그 로봇이라고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과 똑같고 사람의 피부를 가진 똑같은 로봇이 나와 같은 감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로봇이 나의 옆에 와 있는데 인간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AI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벌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보고된 게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는 AI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이 AI의 대부라고 부린 사람이 그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작년 5월에 그 구글을 퇴사했습니다. 구글을 퇴사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 말을 했냐면 평생 바친 연구를 후회한다. AI 킬러 로봇이 두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AI의 대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AI를 만든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기술과 현상들이 편리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좋게 하겠지만 먼저 연구한 사람들, 그것을 잊게 한 사람들조차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AI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그 시점이 싱귤러리티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인데 2045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9년 전에 예측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정말 제가 불과 4년 전에 강의할 때보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단축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2045년이면 우리가 다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거보다 단축돼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요새는 AI 아니라 AGI라는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있죠. 인공일반지능. 인공일반지능은 뭐냐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인공지능이다. 인간의 두뇌와 같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로봇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 인간 옆에 로봇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우리 동료가 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 대화 상대가 되는 이런 미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너무나 참 귀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키우지만. 예. 밤늦게 일하고 오면 식구들 부인도 자는데 개는 달려와서 반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키운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애완견도 없어질 것 같아요. 애완견보다 더 나의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개 로봇이 나올 겁니다. 네. (2015년대에) 개봉한 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2014년인가 15년에 개봉됐어요.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 사람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 러브스토리에 남녀가 뺑뺑 돌면서 막 그 좋아서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뺑뺑뺑뺑 돌잖아요. 손잡고. 그거를 핸드폰을 마주하고 보면서 뺑뺑뺑뺑 돕니다. 남자가 AI하고 사랑에 빠져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현실을 깨우치게 되는 어떤 정보를 얻게 돼요. 그 남자와 연애를 하는 동시에 8,000명의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 AI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팍 깨져버렸죠. 네. 여러분 우리 의지와 생각과 관계없이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 꼭 계셔야 됩니다. 제가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오죽하면 한 가정이 초청해도 간다고 하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늪에서 나중에 헤어나오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서 오전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현란하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선악과가 될까 두렵습니다. 눈부신 발전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구름이 짙게 끼어도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이 세상이 빛처럼 빠르게 발전하며 저희들 앞에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분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오후 시간에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슨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